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해야 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알아야 될 내용 자체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변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값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값을 꺼내서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 부분만 하면은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놓고 나서, 이게 학습 목표예요.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변수란 도대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들을 한번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총명한 머리를 바탕으로 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까요? 자, 그러면 변수란 뭘까요? 변수란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변수라고 하는 거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어떤 공간인 거예요. 이 공간인데,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공간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거는 바로 컴퓨터의 메모리 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질문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무엇이 저장이 되나요? 하고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변수에는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저장이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쓰는 모든 것들이 저장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의미를 가질 거예요. 아니,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대답해 줄 수 없나요? 할 거예요. 바로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저장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정수도 저장이 될 수가 있고, 실수도 저장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문자도 저장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같은 자료형들이 저장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이미지 같은, 사진 같은 그림도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 같은 어떤 여러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목록 같은 것들도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인데, 그런데 그거는 컴퓨터의 메모리 속에 저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말했던 여러 가지 자료형 타입들이 저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변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들을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쉽냐면, 컴퓨터 메모리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메모리 속에 저장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변수라고 하는 거는 저장고 같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변수라고 하는 자체는 저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변수를 하나의 박스로 생각을 하면 돼요. 박스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사고 실험을 해봐요. 머릿속에 박스를 하나 만들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담고 싶은 걸 담아봐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상상할 수 있죠? 바로 이게 우리가 변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코딩에서 변수에다가 무언가를 담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담아봐요. 사과도 담을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책도 담을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쓰던 장난감 같은 것도 담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상자에다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변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할 때는 상자로 이해를 하면 쉬운데, 여기에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변수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상자에 어떤 하나만의 값만을 담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변수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변수명이 있다라고 했으면은 그 변수의 명에는 하나의 값만 저장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 상자 안에다가 케이크를 담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케이크를 이 상자 안에서 꺼내서 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 상자 안에는 케이크 남아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쓰는 변수라고 하는 상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마치 요술 상자처럼 여기에서는 케이크 계속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상자에다가 케이크를 담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케이크를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똑같은 상자에서 케이크를 계속 연달아서 계속해서 무한대로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변수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한번 저장해 놓으면 단지 하나만을 저장할 수 있지만, 그 하나를 저장을 해 놓으면 그 하나는 무한대로 갖다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립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죠?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이 상자에다가 케이크를 담았다가 나중에 아이스크림을 담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 이상 케이크는 없는 거예요. 케이크는 없어지고 계속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꺼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 갔죠? 어떤 뜻인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변수의 초기 개념을 정립해 놓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빈 박스를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담아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게 무한대로 나오는 거를 한번 상상들을 해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지루해졌어요. 질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다른 좋아하는 걸 담아요. 그러면 처음에 좋아했던 거 더 이상 안 나와요. 나오지가 않고 그 뒤부터 두 번째로 담았던 게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무한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변수를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정리들을 해보죠.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변수의 문법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여기가 는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는 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값에다 대입하라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를 여기서 형식에서 잠깐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걸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는이 아니라 여기가 실제는 대입연산자예요. 그래서 먼저 대입연산자를 써줘요. 그리고 우측에다가는 우리가 넣어야 될 값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자에다가 우리가 사과를 넣는다라고 한다면 사과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변수명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과일이라고 쓴다면 그 과일이 변수명이 되는 거예요. 형식 자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다음과 같은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 기호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는 이렇게 등호로 써 있는 거, 그리고 등호가 두 번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개념하고 여기서 달라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은 요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학적으로 양쪽이 같다라고 하는 개념은 등호를 두 번 써야 돼요. 여기에 등호를 이렇게 두 번 써줘야 같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근데 등호를 한 번 쓰게 되면은 이때는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설명을 했듯이 우측에 있는 값을 여기에 변수명에다가 값을 대입하시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다음 자료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여기에 대입 또는 여기를 할당연산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 대입 할당사 연산자하고 여기에 있는 값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여기를 자료형이라고 해요.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는 변수 이름 짓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변수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변수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값 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을 뜻해요.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의 메모리 공간에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고유한 값이에요.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식별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름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름을 붙였을까요? 왜냐면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에 붙는 변수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고유한 값으로 이렇게 식별자 역할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보세요.